네. 이번 시간에는 고급회계 4장의 주관식 문제 3번 문제와 4번 문제 그 두 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 5번, 6번, 7번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재 392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392페이지 그 3번 주관식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풀어드리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제가 그냥 풀어줄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풀어주는 강의를 들으셔서 본인이 이해 못했던 거 확인해야 되는 걸 채워나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392페이지 보시고 문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는 X1년 초에 종속의 보통주 그 80%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B집의 지분율은 20%죠. 68만 원을 취득했고요.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종속의 자본 계정은 자본금 50만 원, 이익영업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주당 주가가 8,200원.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연결 문제 풀고 있는데 피취득회사인 종속이라는 회사의 한 주당 주가, 취득일의 주가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요. 그 추가 자료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시면 B집의 지분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한다. 주가. B집의 지분을 저희가 B집의 지분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B집의 지분을 곱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했지 이제까지. 이렇게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하게 되면 이 영업권을 계산했을 때 B집의 지분의 영업권도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B집의 지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면 영업권에는 B집의 지분 영업권이 안 나오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업권 조금 이따 계산하면은 B집의 지분 몫에 영업권도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자료 1번은 취득일에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중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나는 게 적혀 있는데 상품, 토지, 건물이라고 아주 단골 메뉴죠. 상품은 첫 해 외부에 80% 팔렸고요. 나머지 20%는 그 다음 연도에 판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X공년 초라고 나와 있죠. X공년 초. 그때 일괄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만 원에 샀으니까 토지가 30만 원이면 건물은 20만 원이었겠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건물이 1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18만 원과 20만 원 차이가 2만 원 차이가 나죠. 읽어보니까 건물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랍니다. 근데 내가 X공년 초에 샀는데 지금 이게 취득일이 X1년 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X공년 초로부터 X1년 초까지는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얘가 20만 원짜리 건물인데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1년에 2만 원씩 감가상각이 될 텐데 2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취득하는 날짜로부터는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9년 남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내용 연수가 10년이 남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추가 자료 2번입니다. 추가 자료 2번은 집에는 종속에 원가 12,000원 상품을 그러니까 지배가 팔았으니까 하향이죠. 하향 판매로 팔았는데 미실현 이익이 3,000원 발생했네요.
근데 이게 다음 연도 X2년 중에 전부 다 외부로 팔렸으니까 다음 연도에 전부 다 실현됐겠죠. 그 다음 추가대로 3번은 X2년 초, X2년입니다. 1년이 아니라 X2년. X2년 초에 종속이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으니까 이건 저거네. 상향으로 팔았고 북밸류가 3만원짜리인데 36,000원에 팔았으니까 6,000원만큼이 저거야. 미실현이익. 3년간 실현될 거야. X2년 말에 계속 지배가 그 비품 사용하고 있대. 미실현이익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4번 자료는 종속이 지배한테 돈 빌렸대. 제가 그 본문 내용 가르칠 때 사채 내부 거래라는 걸 가르치면서 지배와 종속이 처음부터 자금을 이렇게 빌려줄 거면 사채 발행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금전대차 거래는 그냥 바로 돈 빌려버리죠. 근데 이건 조금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상계 제거하고요. 이자 수익과 이자분도 상계 제거하면 뭐 별거 고려할 게 없습니다. 연결 NI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이런 금전대차 거래 자기들끼리 한 게. 5번 자료 보시면 NI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배당한 적은 없답니다. 그 다음 6번 자료는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자료는 이건 그냥 기준에 따라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네. 그치? 자, 물음 1번입니다. 해답에 적으실 때 물음 1번에서 물어본 게 양회사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연결했을 때 들어갈 숫자가 동그라미 1번부터 2, 3, 4 요 숫자 맞추라는 거야. 물음 1번이. 자, 여기 들어갈 숫자 찾을게. 여기다 적을 거야 제가.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저게 필요하지. 연결 조정무게를 좀 해봐야지. 근데 연결 조정무게가 책에다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칠판에 안 적고 책에 있는 거 확인해 줄게. 그 다음에 일단 근데 여기 들어갈 게 먼저 매출원가부터 그러니까 숫자 찾는 건데 거기 지배께 65만 원이야. 더하기 종속계 28만 원이야. 일단 단순합산부터 하고요. 그 다음 조정하는 거 적는 거야. 그 다음 연결 단기순이익이야. 연결 단기순이익은 두 회사 NI를 일단 단순합산한 다음에 합산한 다음에 그 다음 조정할 거야. 그 다음 상품이 24만 원과 9만 원인데 이렇게 더해서 할 거고요. 건물은 38만 원과 16만 원. 영업권은 양회사 장부에 없고요. 연결할 때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올 겁니다. 영업권이. 그 다음 여기 조정할 거 적을 거고요. 물음 2번. 물음 2번. 물음 2번은 뭘 찾으라는 겁니까? X2년에 먼저 B집의 지분 귀속 NI 우리 공식 알고 있는 건데 X2년 B집의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이 공식 알고 있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연도 NI부터 찾아. NI 종속기업 NI 두 번째 연도에 종속기업 NI가 25,000원이야. 여기서 뭔가 조정할 거 조정해야 돼. 가로 닫고 곱하기 이 문제 B집의 지분율이 20%야. 이렇게 푸는 거 맞지? 조정할 게 뭐야? 말로 얘기해봐. 취득일에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것 중에 요 연도 X2년도 요때 정리돼서 비용화되는 금액 조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 B집에 가는 거니까 상향 판매 내부 거래는 상향 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과 실현이익 조정하는 거야. X2년 말에 B집의 지분 이건 잔액이 잔액.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요 날짜 물어본 날짜에
B집의 집, 종속기업 순자산 얼마인지 확인하자. 얘가 처음에 얘가 순자산 금액이 제시가 된 게 70만 원이야. 취득일에 70만 원. 그런데 얘가 2연도 동안 종속기업 NI가 2만 원과 2만 5천 원 발생해서 얘가 순자산 장부 금액이 74만 5천 원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것 중에서 남아있는 거 파악해서 20% 곱한 다음에 B집의 지분 나오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얘가 B집의 지분을 처음 측정할 때 공정가치로 했기 때문에 B집의 지분 몫에 해당되는 영업권이 아마 있을 거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서 더해줘야만 B집의 지분 금액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료 파악했으니까 연결 조정 붕괴를 좀 확인하면서 숫자 따라갈 건데요. 여러분들 책을 좀 봐드릴게요. 자, 먼저 물음 1번은 X1년도 거 하는 거야. 이게 X1년도 거. X1년도 거 하는 거니까 X1년도 연결 조정 붕괴를 좀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시고 거기 참고라고 돼 있어 연결 조정 붕괴가 나와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연결 조정 붕괴는 4단계로 하는 겁니다. 4단계가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자본 상계 제거 첫 번째 1단계, 2단계는 1단계에서 발생한 북밸류, 페어밸류 찾는 거 정리해주고 영업권 손상 검사하고. 이 문제 영업권 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영업권 손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 다음 3단계는 내부 거래, 그 다음 4단계가 올해 종속기업 자본이 변한 것 중에 B집의 몫을 B집의 지분으로 배분하는 건데, 책을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문제 보시면 차변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두 개 더하면 70만 원인데 이게 취득일에 순자산 뭡니까? 순자산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 바로 밑에 상품, 토지, 건물이 있는데 차이 나는 금액 빨리 확인해. 자료에서 상품은 14,000원 차이 나고 토지는 5만 원 차이 나고 건물은 36,000원 차이 납니다. 여기까지 더해야 뭐가 됩니까? 순자산 공정가치가 됩니다. 대변에 투자 주식은 이전 대가 68만 원인데 그게 80% 살려고 준 돈입니다. B집의 지분이 문제인데 B집의 지분을 여러분 거기 지금 순자산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더해보자. 36,000, 5만, 14,000을 더하니까 10만 원 나와서 얘가 어디다 매부할까? 순자산 공정가치가 취득일에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인데 여기에 20% 곱하면은 16만 원 나옵니다. 이게 B집의 지분이에요. 원래 그 순자산 공정가치에 지분율 곱해서 접근하면. 근데 얘가 공정가치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몇 주냐면은 20주다. 20주가 B집의 지분이 갖고 있는 주식수거든. 한 주당 주가가 8,200원이야. 곱해보겠습니다. 8,200원 곱하기 20주라니까 16만 4천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4천원 차이 나죠. 그 4천원이 바로 저겁니다. B집의 지분에 대한 영업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 보면 394페이지에 대변에 B집의 지분이 요 금액 16만 원이 아니라 16만 4천원 확인하세요. 빨리. 16만 4천원 되는지 확인하시고 차변을 보시면 대차 맞출 때 영업권이 4만 4천원. 그치? 적는다 여기 영업권 4만 4천원. 4만 4천원이 영업권으로 나왔는데 좀 확인했지? 이거야 답이 44,000원. 근데 이 44,000원이라는 숫자에 거기다 이게 메모할래? 거기 책에다가 44,000원 영업권인데 이게 4만 원이 지배기업에 대한 영업권이고 4,000원만큼이 B집의 지분에 대한 영업권이야.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래서 일로 와봐.
우리가 물음 2번에서 B집의 집은 잔액 찾을 때 마지막에 요 B집의 집에 대한 영어권을 4,000원만큼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야. B집의 집에 대한 영어권을. B집의 집은 계산할 때.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자, 책 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제 두 번째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났던 것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상품 재고 자산이 몇 프로 팔렸대? 첫 해 14,000원에 몇 프로가 팔렸대? 80% 팔렸다고 돼 있는 거야? 곱해보니까 11,200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건물은 36,000원 차이 나는데 몇 년 남았어? 우리가 취득한 날짜로부터 내용 요소가 몇 년 남았어? 지배기업이 취득한 날로 X1년 초부터 9년 남았으니까 9년으로 나누면 4,000원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제 저거다. 내부거래는 얘가 X1년도에 하향으로 지배기업이 팔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15,0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원가 상계제거부터 합니다. 매출 15,000원과 매출원가 15,000원 상계제거부터 하고요. 그 다음 미실현 이익이 3,000원 잡혀 있으니까 차변의 매출원가 3,000, 상품 3,000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숫자들을 좀 나온다. 우리가 찾아야 될 숫자에서 동그라미 1번이 저거야. 저거 매출원가야 매출원가. 그럼 그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나는 거에서 매출원가 할 때 11,200원만큼 아이고 매출원가를 더 잡은 거지. 더하기. 그 다음에 건물은 여기 있나 지금? 건물 물어본 게 있지. 건물 물어본 게 우리가 북밸류 페어밸류 처음에 36,000원 차이 난 거지. 36,000원. 근데 4,000원만큼 감액한 거지. X1년 말에. 그 다음 내부거래 제거하면서 매출원가를 15,000원. 15,000원 뺀 게 있고 얘가 미실현이익 때문에 더하기 3,000원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당기순이익 접근할 때 얘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난 것 때문에 11,200원만큼 매출원가 더 잡아서 이익이 작아지고 감가상각 때문에 4,000원만큼 NI가 줄고 그 다음에 3,000원의 미실현이익 때문에 이익이 줄어요. 이게 연결당기순이익 공식. 연결당기순이익.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뭐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상품이고 상품. 동그라미 3번에 상품이 있는데 상품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난 게 처음에 14,000원 있었는데 이 중에서 11,200원이 팔렸지. 그 다음 미실현 이익 때문에 재고를 3,000원만큼 미실현 이익 차감했죠. 자 여러분 거기 물음 1번 답을 좀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계산 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 근거의 첫 번째 매출원가 찾는 거 확인하세요. 우리가 지금 적은 거랑 똑같은지 11,200원, 15,000원, 3,000원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연결당기순이익 할 때 이렇게 11,200원, 4,000원, 3,000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단순 합산한 다음에 14,000, 11,200원, 3,000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건물에 대해서 이만큼 늘린 다음에 요만큼 감액한 거 확인하시고 B집의 집은 영어권은 44,000원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 참고 자료에 그 B집의 지분의 그 4단계 B집의 지분에 해당되는 거 이익 분배하는 거는 올해 X1년도에 종속기업 NI가 2만 원이야. 2만 원인데 얘가 요거 11,200원이랑 요 4,000원이
B집의 집은 종속기업 NI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요 11,200원하고 4,000원을 빼고 가로 닫고 20% 곱하면 960원 나오는 거 확인해 빨리. 확인 다 했어. 자, 그러면 일로 오자. 우리가 물음 2번. 물음 2번을 풀 때 X2년도 B집의 지분 귀속 NI에는 두 번째 연도에 적어야 첫 해 재고가 14,000원 있었거든? 차이 나는 게. 근데 11,200원 팔렸고 20%가 두 번째 연도에 팔리니까 매출원가가 2,800원 건드려지는 게 있고요. 건물 때문에는 4,000원만큼 감가상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내부 거래가 X2년도에 상향거래로 미실현이익이 6,000원 생겼고요. 실현된 이익이 2,000원, 3년이니까.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20%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840원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B집의 집은 잔액 찾을 때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게 얘가 세 가지가 있었지. 먼저 상품. 걔는 다 팔렸어. 외부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 토지가 5만 원이 차이 나는데 그대로 있는 거지. 토지. 건물이 36,000원 차이 났는데 9년 중에 7년 남은 거지. 그 다음에 상향거래로 미실현이익 잔액이 4,000원이 있어. 빼야 돼. 가로 닫고 20% 곱한 다음에 4,000원 더하면 B집의 집이 나올 겁니다. 얼마인지 확인해봐. 167800 나오는지 확인해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다 했고요. 답은 나왔는데 책의 참고자료 395페이지에 X2년도 연결 조정 분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분계는 방금 전에 했던 물음 1번 풀 때랑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분계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 연도가 됐으니까 전년도에 B집의 집은 늘려준 게 960원 있거든요. 그 960원만큼 분계한 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 2단계는요. 먼저 재고 자산은 14,000원이 다 팔렸는데 80%는 작년에 팔렸으니까 차변에 이익 잉여금이라고 적은 거예요. 올해 팔린 게 2,800원인데 그게 20%만큼 올해 비용 2,800원 건드리는 겁니다. 2,800원. 그 다음 감가상각은 작년과 올해 4,000원씩 두 번이니까 건물을 8,000원 감액해야 되는데 작년 거는 이익잉여금, 올해 거는 감가상각비 잡고요. 올해 게 이겁니다. 4,000원 감가상각비 넘깁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작년에 하향거래로 3,000원만큼의 미실현이익 있었는데 올해 실현됐으니까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매출원가인데 그 실현이익이 여기 안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이건 B집의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B집의 지분은 상향거래만 반영하는 거니까 하향거래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 비품 관련해서 미실현이익 6,000원이죠. 6,000원만큼의 유형산 처분이익을 제거하는 거고요. 반대쪽 대변에 감가상각비 2,000원이라는 게 실현된 이익 2,000원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채권 채무 상계 제거라고 해서 차입금과 대여금을 상계 제거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채권 채무 상계. 그리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상계 제거하고 있는데 자, 거기다 적어. 이자 수익과 이자 묶어봐봐. 그러면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비용 10,000원씩 건드렸으니까 이것은 연결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연결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수익과 비용이 상계 제거된 거니까 연결 NI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의 NI를 건드리는 거냐? 지금 돈 빌린 놈이 누굽니까? 돈 빌린 놈이 종속이죠. 종속이 돈을 빌렸으니까 지배가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종속입니다. 종속이라고 적어. 이자 비용도 종속, 이자 수익도 종속. 종속. 양쪽 다 종속이라고 적어서 그렇게 해서 이익에 영향이 없고요. 비지배 지분 순이익에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 비지배 지분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 왜냐하면 둘 다 종속으로 보니까 종속 NI에 영향이 없어. 양쪽 다 종속이야. 10,000원 이익 더한 다음에 10,000원 이익 빼는 거야. 그럼 똑같지. 0. 그렇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대차 거래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연결 이익에 영향을 안 미쳐요. 비지배 지분 순이익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이 4단계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배분하는 건데 그게 이거죠. 요 금액. 요 계산한 거 2,840원. 요 금액이 비지배 지분으로 배분되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요게 3번 문제 풀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4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4번 물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언제 출제됐던 거야? 2010년도 회계사 2차 시험 문제네. 일단 물음 1번. 서울이 X2년 회계연도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제시되는 부분 들어갈 금액들을 찾아라. 찾을 게 많구나. 1번부터 11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물음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들어가는 게 1, 2, 3, 4, 5, 6, 7, 8, 9, 10, 11번 11개? 근데 11개에 거기 들어갈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또 이렇게 적어 놓을게. 동그라미 1번에는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 양회사의 매출 채권 단순 합산한 다음에 이제 조정할 거야. 그 다음에 재고자산 45,000원 더하기 33,000원 할 거고요. 건물은 순액으로 19만원 더하기 16만원. 그 다음 영업권이죠. 영업권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연결 작업할 때.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은 9만원과 5만원 합산부터 할 거고요. 재평가 잉여금 있네? 재평가 잉여금은 지배기업권 없는데 종속기업계 9만원이네?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지배기업권 82만원에다가 더하기 68만원. 그 다음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60만원에다 4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55,000원에 25,000원. 그 다음에 유형산 처분익 11,200원에 6,000원. 비지배 지분 귀속 NI. 우리 공식 아는데. 비지배 지분 귀속 NI. 여기가 쭉 적을 거고요. 그 다음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을 보니까 X1년 초에 송파의 발행축이 100주인데 한 주당 공정가치가 11,000원이라고 했을 때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영업권이 얼마냐? 취득이래. 자, 이거요. X1년 초에 B집의 지분을 계산할 때 순자산 공정가치의 10%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지분율이 몇 프로야? 40%구나, B집애가. B집애가 40%인데 얘가 지배력 취득할 당시에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65만 원이 자본 금액 납입 자본이고요. 35만 원이 이익잉여금이니까 이게 순자산 저거예요. 장부 금액. 근데 더하면 이게 100만 원인가요? 내가 북밸류와 페어밸류가 차이 난 게 있었어요. 재고 자산이 3만 원 차이 나고요. 건물이 5만 원 차이 나네요. 재고 3만 원, 건물 5만 원. 그게 순자산 공정가치가 108만 원인가요? 이 108만 원에 40% 한번 해보겠습니다. 43만 2천 원입니다. 요렇게 B집의 지분을 측정하면 여기서는 저기 안 생겨요. 그 영어권이 B집의 몫이 안 생겨요. 그런데 B집의 지분을 얘가 몇 주를 갖고 있다고요? 그 40주겠네. 40주. 왜냐면 100주가 종속기업이 발행한 주식인데 우리가 B집의 지분이 40%니까 40주. 요게 한 주당 공정가치가 11,000원이라고. 요렇게 B집의 지분을 측정하게 되면 40주 곱하기 11,000원을 하니까 44만 원이 나옵니다.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얼마냐? 8,000원인데 이게 B집의 지분 귀속에 되는 영업권이죠, 이게. 8,000원. 그럼 얘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여러분 책을 보면 398페이지 봐, 맨 밑에. 39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이 북밸 뭐 1단계 투자자본 상계 제거하는 게 있거든. 거기서 B집의 지분을 순자산 공정가치에 B집의 지분을 곱한 방식으로 접근했더니 영업권이 52,000원이 나와. 그 52,000원이라는 숫자는 저거거든. 지배기업만의 영업권이죠. 지배기업만의. 근데 B집의 것도 만약에 이렇게 찾게 되면 8,000원 나오니까 이 금액이 6만 원이 된다. 이게 답이야. 물음 2번의 답. 답을 확인해 보면은 401페이지에 있는데 그 401페이지에 물음 2번 답에 보면은 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을 거야. 답에. 거기다 이거 메모해. 52,000 더하기 8,000이라고 메모해놔. 6만 원이라는 숫자는 52,000 더하기 8,000원이다. 이렇게 메모 하나 하시고. 그 다음 물음 3번 확인하겠습니다. 물음 3번 읽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연결 이론에서 B집의 지분을 측정할 때 그 순자산 공정가치의 B집의 지분을 곱한 금액으로 접근하면 영업권이 지배기업 것만 나오잖아요. 그게 지배기업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 영업권을 지배기업권만의 영업권을 찾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본문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전부 다 지배기업 개념 하에서의 영업권이라고요. 알고 계세요, 잘? 지배기업 개념. 우리가 이제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영업권에 B집의 지분 몫까지 찾는 거, 이렇게 8,000원 찾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실체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연결 가리키면서 연결은 다 무슨 개념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 실체 개념. 다 실체 개념이야. 회계 처리 방식이. 실체 개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영업권을 찾을 때 B집의 것도 찾는 게 실체 개념. 지배기업 것만 계산하는 게 지배기업 개념이야. 그러니까 연결 회계 처리가 대부분 다 실체 개념 돼 있지만 요 영업권 찾는 거에 있어서는 실체 개념과 지배기업 개념 두 개를 다 인정해 주는 거야. IFRS가. B집의 몫의 영업권도 찾는 게 실체 개념, 지배기업 것만 찾는 게 지배기업 개념. 자,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실체 개념에 부합되는지 설명하래.
제가 뭐라 그랬어? 빚집의 몫에 영업권까지 찾는 게 그게 실체 개념에 부합하는 거니까 빚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자고 하는 주장이 실체 개념입니다. 그렇게 답안지에 적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연결 작업 정리하면서 거의 다 모든 회계 처리가 실체 개념 마인드로 돼 있지만 요 영업권 찾는 것만큼은 지배기업권만 찾을 때는 그 지배기업 개념이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돼. 됐습니다.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 문제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396페이지로 오시면 서울이 송파의 주식을 60% 취득하면서 70만 원의 이전 대가를 줬습니다. 주식 취득일 현재 서울과 송파의 자본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자본이 제시되어 있고요. 추가 자료 보니까 취득일에 종속기업의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거는 재고자산과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첫 해 모두 다 팔렸고요. 외부에. 건물은 10년간 5만 원 차이 나는 게 10년간이니까 5천 원씩 조정해 나가겠네요. 추가적으로 2번에서 X1년 중에 송파는 서울에 송파가 팔았으니까요. 상향으로 판 거죠. 빚집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상향으로 2,000원만큼 이익을 붙여 팔았으니까 미실현 이익이 2,000원 있는데 요게 절반만큼은 X1년 중에 외부에 팔렸고요. 나머지 50%는 X2년 말까지 계속 서울이 보유 중이래요. 특이하죠? 보통은 두 번째 연도에 외부에 팔리겠죠. 재고자산이니까. 그런데가 X2년 말까지 잘 체크해.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 X2년 말까지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야. 실현되지 않고. 그 다음 한편 서울은 X2년 중에 이거는 이제 서울이 팔았으니까 하향 거래. 3만원의 재고자산을 송파에게 2만 5천 원에 팔았어. 싸게 팔았지. 원가보다 싸게 팔았어. 5천 원 손실 났어. 어떻게 배웠어? 우리 미실현 손실은 무조건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미실현 손실이 자산의 손상에 해당된다면 이거는 미실현이 아니다. 제거하지 않을 거다. 여기 보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2만 5천 원과 동일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내부거래 상계 제거는 해야 됩니다. 2만 5천 원의 매출과 매출원가 상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미실현 손실 5천 원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3번 X년 말 서울은 송파에 매출채권 들고 있죠. 그쵸? 서울이 2만 5천 원에 판 거 있잖아요. 매출채권 외상채권 이거를 12,000원만큼 은행 가서 할인했는데 요때 제거 조건 충족하지 못했다. 이 말은 차입거래로 했으니까 이 매출채권 12,000원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채권채무 상계 제거할 때 종속기업에 달려있는 매입채무 25,000원과 지배기업 서울에 달려있는 매출채권 25,000원 상계 제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상계 제거하면 돼. 왜냐하면 매출채권이 그냥 달려있어. 25,000원 전부 다. 4번. 이 문제 4번 자료가 좀 어려워요. 추가 자료 4번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4번. X1년 말 송파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 종속기업인데 종속기업이 재평가 모형한대요. 재평가 모형. 재평가된 금액이 18만 원이래요. 18만 원. 송파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겠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리사이클링 금지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됐을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그 직접 대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번 자료. 5번 자료는 X2년 초, X2년입니다. X2년에 종속기업이 비품을 팔았으니까 상향으로 내부 거래가 있는 건데 근데 얘가 서울이 같은 연도 X2년도 말에 외부에 팔았다? 결론, 미실현 이익이 없습니다. 분석은 할 건데
그 종속이 X2년 초에 팔았는데 그 연도 말에 지배가 외부에다 팔아버렸으니까 요 비품으로 인해서 X2년도에 미실현 이익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6번 자료는 양회사의 NI가 나와 있습니다. 7번 자료는 영업권 손상을 4,000원 잡으라는 게 써 있고요. 두 번째 연도는 환입에 대한 얘기인데 환입은 못하죠. 그래서 영업권 손상만 X1년도에 4,000원 잡으시면 되고 8번 자료는 비지배 지분을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례적 지분으로 평가. 요렇게 하면 비지배 지분 몫의 영업권은 안 나오죠. 요렇게 하는 게 지배기업 개념이에요. 지배기업 개념. 9번 자료는 됐고요. 자, 이제 물음 1번을 하기 위해서 해답에 있는 연결 조정분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답에 있는 연결 조정분계를 좀 해보면은 398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단계. 1단계가 저거 아닙니까? 투자자본 상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변에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재고자산, 건물까지 묶어. 그 4개를 묶어야 순자산 공정가치입니다. 얼마입니까? 더하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고 대변에 종속기업 투자가 70만 원인데 그 이전 대가 그게 이제 60% 산 거죠. 60% 비지배 지분이 40%입니다. 얘는 비지배 지분을 그 순자산 공정가치 40% 곱한 걸로 했기 때문에 차변의 영업권 52,000원이 지배기업만의 영업권입니다. 동그라미 2번. 요게 뭐냐? 얘가 지금 이게 X2년도 연결이거든요. X2년도. 근데 얘가 지금 취득한 게 X1년 초니까 작년 X1년도에 저게 있습니다. 비지배 몫을 비지배로 돌린 게 있는데 답이 나왔으니까 그게 작년에 X1년도에 비지배 지분 귀속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종속기업 NI가 확인해보자 자료에 15만 원이야. 종속기업 NI가 15만 원이거든. 송파 NI가. 그런데 얘가 그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난 것 중에 재고자산 다 팔렸대. X1년도에 다 팔렸어. 그 다음에 건물은 5만 원 차이가 났는데 이 중에 10년 동안 그 다음에 그래서 NI 건드린 거야. NI.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내부 거래가 있었는데 첫 해 내부 거래가 송파가 서울에 재고를 비싸게 팔았지. 2,000원만큼. 근데 그 같은 연도에 절반은 외부에 팔렸으니까 미실현이익이 1,000원이야. 상향거래. 상향거래로 인한 재고 미실현이익이 1,000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지분율이 40%야.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45,600원. 요 숫자가 거기 39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분기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가 1단계야. 여기까지가 1단계로 이제 작업해 주는 거야. 자, 2단계 하겠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났던 거 정리하는 단계인데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났던 거.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나는 것 중에 먼저 재고 자산이 다 팔렸지. 그건 여러분이 해. 근데 재고가 작년에 팔렸으니까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재고 자산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건물인데 건물이 차이가 난 게 작년에 총 5만 원인데 그리고 5천 원만큼은 작년에 감가상각비로 잡히는 거니까 작년 X1년에 감가상각비가 잡히면서 건물 줄면서 이익잉여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나머지 건물이 45,000원 차이가 나는데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가 요게 작년 말에 한 번에 종속기업이 재평가하는 바람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요 45,000원 차이가 바로 제거되면서 끝나버렸어요. 왜냐?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러분들 책엔 요렇게 분기가 안 돼 있다? 제가 지금 칠판에 한 것처럼 요 밑에 게 분기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설명해 줄게. 똑같아. 거기 별표가 돼 있어. 동그라미 3번에 별표 분기가 있는데 먼저 종속기업 회계처리인데 잘 들어봐. 종속기업은 이 건물이 장부상 얼마였어? X 1년 초에 10만 원이었다? 10만 원이었으면 잔여 내용 연수가 10년짜리니까 1년에 감가상각을 10,000원 하는 거 10,000원. 10,000원 하니까 X 1년 말 북밸류가 9만 원이야. 건물이. 근데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18만 원이야. 그러면 18만 원과 9만 원은 얼마 차이나? 9만 원 차이 나지. 그때 차변에 건물 9만 원 올리고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9만 원 잡은 거야. 이게 종속기업이 장부의 한 분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398페이지 보시면 그 문제 자료에서 얘가 재평가 잉여금 주어져 있는 게 있잖아. 일로 오시면 재평가 잉여금 동그라미 찾을 때 여기 9만 원. 요 9만 원이라는 숫자가 종속기업이 잡은 저거야. 재평가 잉여금이야.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연결 실체가 봤을 때는 그리고 18만 원으로 이제 금액을 맞췄기 때문에 건물을 그 다음에 종속기업이 감가상각을 9년간 2만 원씩 감가상각비 잡은 거야. 그 분계가. 그 다음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이 건물을 얼마로 봤어? 15만 원으로 봤어. 처음에. 집에가 살 때. 그러면 10년간 1년에 감가상각비가 15,000원이야. 그러면 15만 원으로 봤는데 15,000원 하고 나면 얘가 장부 금액이 13만 5천 원이야. 13만 5천 원에서 공정가치가 18만 원. 공정가치 18만 원 맞추면 이 차이가 4만 5천 원이야. 4만 5천 원만큼 건물 늘리고 재평가 잉여금을 잡았어. 연결 실체 마인드에서는. 그러면 연결로 봤을 땐 재평가 잉여금이 4만 5천 원만 잡혀야 되는데 종속기업은 9만 원 잡았으니까 종속기업이 잡은 재평가 잉여금을 4만 5천 원만큼 줄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연결실체도 18만 원이 됐으니까 9년간 2만 원씩. 더 이상 감가상각비 차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 건물이 최초에 5만 원 차이가 나서 사실은 10년 동안 5천 원씩 계속 감가상각비로서 이게 차이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종속기업이 재평가하는 바람에 재평가한 금액으로 맞춰지니까 4만 5천 원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재평가 잉여금에서 정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한 것처럼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책은 감가상각 5천 원 잡은 건 요 분개 똑같아. 위에 건 똑같고요. 요 밑에 거 있지? 요 밑에 게 재평가 잉여금을 양쪽에 이쪽엔 9만 원 취소하고 연결 관점에서 4만 원 잡는 요걸 양쪽에 잡았지? 제가 칠판에 한 것처럼 해도 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4만 5천 원만 줄여도 되는 거야.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까? 조금 이따 여기다가 빼기 4만 5천 원. 어차피 이거 빼기 9만 원에 더하기 4만 5천 원 하는 거랑 똑같아. 어차피 4만 5천 원 남기는 거지. 책을 좀 볼게. 401페이지 봐. 40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요거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책은 9만 원 뺀 다음에 4만 5천 원 더하는 걸로 돼 있다. 적혀 있는 것 좀 봐봐. 9만 원 뺀 다음에 4만 원 저는 이렇게 4만 5천 원만 빼는 걸로 적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서 그 분계에서 2단계 투자자본 상계 2단계 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났던 거 정리하는 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분계는 영업권 손상을 작년 X 1년도에 4,000원만큼 잡은 거 차변에 이익잉여금 뭔지 알겠죠 여러분? 동그라미 5번입니다. 내부거래 정리하는데 첫 번째
내부 거래가 작년에 미실현이익이 1,000원 있는데 대변을 보시면 재고자산이라고 돼 있다. 왜 그런지 설명해봐. 1,000원만큼이 대변이 재고자산. 특이하죠. 이게 작년 미실현이익인데 올해 X2년도에 실현됐다면 그 대변의 계정 과목이 매출원가가 아니라 재고자산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돼 있을 거예요. 팔렸으면. 근데 이게 상향 판매로 지배기업이 갖고 있는 건데 외부에 안 팔고 X2년 말에도 계속 지배기업 장부에 이 재고자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1,000원만큼 미실현이 붙어 있는 걸 없애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게 된 겁니다. 특이하죠. 보통은 전년도에 미실현 됐으면 두 번째 연도에 팔리는 건데 외부에.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25,000원. 25,000원만큼 매출원가 상기제거하는 건 올해 하향 거래로 지배기업이 판 거 25,000원입니다. 그 다음 미실현 손실이 있지만 미실현 손실은 제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팔았어도 순실현 가능 가치로 손상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채권 채무 상계 제거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25,000원 상계 제거한 겁니다. 그 다음 비품 관련된 내부 미실현이익 제거가 있는데 첫 번째 6,000원만큼이 미실현이익 잡은 거고요. 반대쪽 대변에 1,200원만큼이 얘가 몇 년 남았지? 이게 비품 팔았을 때 내용연수가 비품 처분했을 때 내용연수가 5년이다. 5년. 그러면 6,000원을 5로 나눠봐. 6,000원을 5로 나눠봐. 이렇게 얼마 나와? 1,200원 나오지? 1,200원만큼이 올해 감가상각으로 이제 실현된 거야. 근데 나머지 4,800원 있잖아. 4,800원이 원래는 남은 4년간 1,200원씩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비품을 외부에 팔아버렸어. 그냥 그 연도 말에. 그러니까 그냥 4,800원만큼 한 번에 요 처분이익으로서 바로 실현된다. 실현.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6번인데 동그라미 6번과 7번. 여러분 6번과 7번이 두 개 묶어. 그 뭐냐? 저거잖아. 종속기업 자본이 변동된 것 중 B집의 몫을 B집의 지분으로 배분하는 거야. 이 종속기업 자본 변동한 것 중에 NI만 있는 게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이 종속기업 자본에 9만 원 증가했거든. 이때 종속기업 주주가 되게 좋아하겠지. 근데 4만 5천 원만큼은 연결할 때 제거했어. 요 재평가 잉여금 제거했잖아.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늘어난 게 4만 5천 원인데 결국 여기에 얘가 B집의 지분율이 40%지. B집의 지분율 40%니까 40% 곱해볼래 지금? 4만 좀 곱해보면 이게 18,000원이야. 18,000원만큼 B집배로 돌리는 거야. 이해됐어? 일로 오시면 여기에 재평가 잉여금이 18,000원만큼 빼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가 얼마 남냐면 27,000인데 요게 지배기업 것만의 재평가 잉여금이 남은 거야. 지배기업 소유주. 요렇게 잘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 분계가 이거야. 올해 그 종속기업 NI가 얼마냐면 송파 NI가 18만 원이야.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18만 원 맞는지. (18만 원) 맞죠? 18만 원. 근데 얘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난 거는 작년에 다 끝났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나는 거 작년에 다 끝나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는데? 그런데 얘가 이제 적을 때 미실현이익이 상향거래로 비품 때문에 6,000원 있다가 얘가 감가상각비로 1,200원 조정됐다가 처분이익이 4,800원 되니까 봐봐. 이 적으나 많은데 0이야 0. 더해보시면. 근데 책은 이렇게 안 돼 있다. 책은 요 처분이익이 요 상수에 대해서 1,200원이라고 돼 있다. 총액으로 하든지 이렇게 총액으로. 빼기 6,000 더하기 1,200 더하기 4,800 곱하기 40%.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72,000원. 끝났네요. 여러분 저는 이 연결 조정분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해서 다 따라가 드렸어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40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쫙 적히는 게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자, 확인할게.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요 매출 채권은 서로 간에 더한 다음에 25,000원만큼 요거 상계 제거할 때 뺀 거 요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인데 재고자산 요거 더한 다음에 얘가 작년에 내부 거래한 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야. 미실현이익이 1,000원. 요 1,000원만큼이 전기의 내부 거래에서 미실현이익인데 당해 X2년 말까지 외부에 안 팔렸기 때문에 계속 재고자산 미실현이익 달려있는 걸 빼주는 거야.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뭐였더라? 동그라미에서 건물이구나. 건물인데 건물은 조정할 게 없어. 왜냐면 5만원 북밸류 패블에 차이 난 게 있었는데 적을까? 그냥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더하기 5만원 할 게 있었는데 이게 빼기 작년에 5,000원 빠지고 그 재평가 때문에 이렇게 빠져서 다 정리가 끝났어. 그래서 단순 합산만 하면 되는 거야. 영업권은 얘가 우리 했을 때 얼마 잡혔지 아까? 52,000원. 처음에 잡혔는데 얘가 작년에 손상을 4,000원 잡았기 때문에 빼면 48,000원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이 뭐야? 단기 차입금이야. 차입금은 뭐 더하기만 하면 돼. 조정한 게 없어. 그 다음 동그라미 번은 저거다. 요거 재평가인 경우. 근데 여러분 요 계산한 걸 요렇게 이렇게 해도 제가 적었지만 요렇게 한번 적어볼래? 그 위에다가 9만원 빼기 이렇게 한번 적어봐. 45,000원. 이게 이제 중소기업 자본 늘어난 건데 여기다 곱하기 60 이렇게 한번 적어봐봐. 그러면 요거 45,000원에 60%가 27,000원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 이해가 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45,000원에 60% 곱한 게 27,000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7번이 어렵다 이거. 이게 연결 이익잉여금인데 조정한 게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제가 좀 이따 적어줄게. 다른 방법으로 좀 적어줄게. 그 다음 얘가 뭐야? 동그라미 8번이 저거잖아 저거. 매출원가인데 얘가 매출원가 내부거래 제거할 때 25,000원 매출원가 없앤 거 있어. 그 다음 동그라미 9번이 뭐야? 요거는 감가상각비야? 감가상각비? 근데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1,200원만큼 그 내부거래 상계 제거할 때 감가상각비가 1,200원만큼 취소한 게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이 저건데 이거 뭐야? 유연산 처분이? 요거는 6,000원만큼 미실현이 뺀 거랑 더하기 4,800원 잡은 게 있어. 요렇게 적어라. 최근 빼기 1,200원만 나와 있거든? 이거 같은 얘기야. 빼기 6,000원 더하기 4,800원. 이렇게도 확인해. 결국 이렇게 하면 16,000원 나올걸? 마지막이 뭐야? 요게 빚이 이건 아까 우리가 계산했지. 4단계 72,000 계산했잖아. 다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필기해. 그 401페이지 보시면 401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7번 봐봐. 동그라미 7번이 뭡니까? 연결 이익잉여금이지. 여러분 연결 이익잉여금 공식이 여러분 서브노트 98페이지 볼래요? 서브노트 갖고 계시죠? 서브노트 98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럼 요거 나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연결 이익잉여금. 요 공식에다 제가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해가지고 적어드릴 테니까 잘 봐. 얘가 연결 이익 물어본 게 이 날짜야. X년 말 잔액.
그러면 지배기업 이익잉여금이 82만 원이야. 82만 원이고 얘가 영업고 손상 누계액이 4,000원이야. 4,000원. 그 다음에 하향거래 상향거래 얘가 미실현이익 잔액이 있는데 상향거래로 미실 잔액이 얘가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있는데 곱하기 지배기업 지분이 60%야. 그 다음에 요건데 취득일 이후에 요 이혼 변동액하고 북밸류로 차이 난 건데 요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취득일 이후에 요거 늘어난 거 봐봐요. 늘어난 게 NI가 두 번 있어요. NI가 송파 NI가 15만 원과 18만 원이야. 더하기 15만 원과 18만 원이야. 그게 33만 원이거든. 곱하기 60%가 지배기업 거야. 그 다음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난 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난 게 얘가 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있었거든. 건물. 근데 재고 자산이 3만 원만큼 비용화될 때 60%만큼이 지배고, 그 다음에 건물은 5,000원만큼이 감가상각비 잡히고 45,000원만큼은 저걸로 돼. 재평가 잉여금으로.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5만 원에 60%. 다 했다. 이렇게 하나 적어놔.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계산할 때 우리가 동그라미 7번을 계산할 때 연결 이익잉여금을 지배기업 이익잉여금에서 우리가 취득한 이후에 종속기업 NI가 증가돼 가지고 이익잉여금 증가한 게 18만 원이지. 그래서 이렇게 33만 원에 60%한 다음에 우리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난 것 중에 비용화된 게 재고가 팔린 거 매출원가 그 중에 60% 지배 거. 요 감가상각비 5,000원만 있고 나머지 45,000원은 재평가 잉여금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4,000원이 영업고 손상차손. 그 다음에 요 1,000원이 상향 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근데 60% 지배 거. 왜냐면 이게 상향 거래니까 비지배 지분에 영향을 미치거든. 요 계산 다 한번 해보세요. 요 계산을 잘 따라가서 계산하면 이게 99만 2,400원 나옵니다. 그 책에 있는 숫자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 문제 연결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책에 계산되어 있는 거는 일일이 다 따라간 거야. 그 연결 종목에 적힌 거 다 따라간 거라서 되게 복잡한데 그게 이해가 잘 되시면 그것 좀 보시고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준 거 요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부터 또 풀어드릴게요.